자, 펄어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펄어비스가 57,000원대의 흐름을 좀 가져가면서 4.20%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5일선과 3일선 수렴하는 구간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데, 자, 주가는 지금 64,200원대까지 올랐다가 좀 다시 한번 눌림을 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승에 대해서 좀 의심이 좀 생겼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런 흐름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승이 우리가 끝난 것인지 단순한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코스닥 전체에서 지금 서킷 브레이커 시비가 좀 발생이 되면서 성장주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런 단기적인 하락의 움직임이 우리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코스닥 전체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신작에 대한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게임 행사에서 붉은 사막에 대한 플레이 영상이 좀 공개가 되면서 게임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다시 한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글로벌 트리플 A 게임이라는 기대감이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의 눌림의 조정은 결과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꺼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외부 악재, 시장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눌림이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펄어비스의 흐름을 좀 자세하게 좀 보는 게 중요하겠고,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 주주님들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우리 펄어비스 주주님들 다들 좀 힘내자고 댓글로 화이팅 한 번씩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먼저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꺼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64,200원대 이후 고점 이후로 좀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차트에선 보셔야 될 게 결과적으로 하락은 좀 나왔었지만 추세가 무너진 하락이었냐?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런 하락이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강한 거래량과 함께 투매로 계속적인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요, 이평선 21선 위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선 뭐라고 합니까? 바로 생명선이라고 하죠. 주가에 대한 생명은 아직 꺼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겠고, 지금 펄어비스는 5만원 초반대에서 빠르게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기업 문제가 발생됐었냐? 그런 게 아니었다. 시장 충격 때문에 나온 하락이다라는 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하락 구간에서 누가 가격을 좀 받았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 수급을 좀 보시면 어때요? 지금 개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외인들까지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미비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기관의 움직임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한테는 어떤 흐름이라는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높이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간에 지금은 담고 보자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요, 사실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박앤세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어떻게 돼요?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서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본인들의 기대치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면서 극대화를 시키는 구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구간들이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승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추격으로 붙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본전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이 발동되면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갑니까? 보통 못 만든다는 거죠. 그냥 손실만 나지 않아도 베스트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저점이 왔을 때 비중을 높이면서 우리가 상승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건데, 그런 기대치가 어디서 나오냐?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과 같은 구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구간, 이런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펄어비스 단순하게 상승을 만들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급등락을 반복해요. 급등락을. 이런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하락을 만들면서, 지금 이런 하락을 만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상승을 계속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 우리한테 남아있는 기대치라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는데, 제가 영상으로 잡아드리다 보니까 장중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서 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타점을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확실한 돌파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어딜 구간으로 해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이탈이 나왔을 때 그런 게 뭐가 필요하죠? 대응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지켜내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와 함께 대응에 대한 기준을 모두 실시간으로 타점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간단해요. 제가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딱 한 가지.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여기로다가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구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번거로운 것들은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예요? 그 기준을 담아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탈이 나왔을 때도 최소한의 우리가 구간에서 지켜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냐. 자, 우리가 보시면 장기선과 이평선이 중요한 건 안다 이거요. 하지만 단기선이 있고 장기선이 있으면 그거마다 성격이 다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기선을 해서 돌파가 나오는지, 또 지지선은 어떤 기준으로 좀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3개의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어디에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가치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퍼러비스 무슨 기업입니까? 바로 게임 만드는 회사잖아요.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대표적인 IP 바로 뭐가 있어요? 검은 사막이 있죠. 검은 사막은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아직까지도 좀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요한 IP 게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꾸준한 매출을 지금 견인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매출만 보더라도 3,300억에 지금 달하고 있다라는 지금 기록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네가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갖고 있는 게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매출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바로 붉은 사막과 도깨비라는 게임이 곧 있으면 출시가 되는데, 자, 신작이 발표가 되면 그 기대치 하나만으로 주가의 상승은 당연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작 발표 이후의 평가에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은 분명히 재평가를 받는 구간은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기대감만으로도 상승이 나오는데 그냥 상승이 나오냐? 아니요. 흔들림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작만 성공한다면 정말 매출이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영업이익이 지금 신작 개발 비용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컸어요. 그래서 특히 붉은 사막이라는 개발이 좀 진행이 되면서 비용이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어떻다? 일시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우리가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좀 낮아졌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지금 부채 비율 어때요? 부채 비율이 지금 30%에 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게임 업체로 봤을 때.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보는 핵심은 바로 우리가 현재 실적이 중요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적 하나만으로 지금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곧 있으면 신작에 대한 발표 그 하나만으로 지금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월드 RPG 게임으로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 대한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러비스 주가는 결국 하나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붉은 사막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지만 그 전에도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의 상승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은 구간, 그런 구간도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한 구간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도 계속적으로 기회를 잡아갈 거예요. 그런 계속 반복적인 기회가 결과적으로 계좌를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저희 구독자님한테 뭐 바라죠? 하나밖에 없어요.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0으로 나 구독했어 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이탈 기준을 좀 잡아가는지,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부분들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같은 구간 우리 걱정할 구간이다? 절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봐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펄어비스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